안녕하세요. 모토리뷰 신승현입니다. 박공주입니다. 신화섭입니다. 원정입니다. 네, 이번 기사는 테슬라 기사를 좀 다뤄볼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슈퍼차저를 개방하겠다. 슈퍼차저 충전을 개방해서 네. 다른 전기차도 충전이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되죠? 일단 슈퍼차저가 뭐냐면은 그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초고속 충전소고 지금까지는 테슬라 차량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이제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입니다. 네, 트윗이었죠. 트윗으로. 네. 국내는 언제쯤 될까요? 이게 국내에서 이미 2018년에 데스티네이션 차저, 그러니까 완속 충전기 개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일단 연말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연말에 전 세계에서 쓸 수 있을 거다라고 대답을 해봤는데 네. 테슬라 코리아랑 통화를 해보니 뭐 아직 뭐 마땅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일단 지르고 네. 밑에서 수습을 해야죠. 위에서 지르고 실무진에서 수습을 해야죠. 밑에서는 해야 네. 수습을 해야 되니까. 네. 사장님 트위터 뭐 올리나 이걸 봐야 되는 직원들이 아. 참 네. 잘 모르더라고요. 그쵸. 테슬라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그래서 훔칫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래서 트위터 켜보고 막 그런 게 종종 있어요. 아, 뭐 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커뮤니케이션에 뭔가 그렇죠. 약간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궁금한 거는 저는 이제 기존에도 이게 논의가 됐었는데 이 충전 요금 때문에 잘 안 됐었거든요. 가격이 어떻게 될지. 제가 이피트랑 그 환경부 그리고 테슬라 슈퍼차저 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환경부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환경부 충전기 100kW급 그러니까 고속 충전이죠. 그게 킬로와트 시당 309원. 1kWh 309원. 네. 그리고 이피트 이번에 현대차가 주도해서 만든 고속 충전소인데요. 여기가 킬로와트 시당 450원. 비회원은 450원. 회원은 370원, 그리고 프라임 회원이라고 해서 260원으로 낮아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 중인 슈퍼차저가 킬로와트 시당 V2는 280원, 그리고 V3 새로 나온 신버전 더 빠른 모델은 이거는 327원으로 종합해서 보면은 환경부보다는 살짝 비싼데 이피트보다는 훨씬 저렴한 딱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일단 근데 테슬라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고객들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 회원제 같은 개념이 있었잖아요. 아직 비회원 요금은 모르죠. 네, 비회원 요금이 어떻게 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 가격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었다는 게 테슬라를 산 분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하되 테슬라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슈퍼차저를 쓰려면 뭐 어느 정도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붙었다라는 건데 국내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피트보다 조금 높을지 뭐 이피트보다 저렴할지 이런 요금제도 있고 또 하나가 슈퍼차저가 제일 많잖아요. 고속 충전 중에서는. 고속 충전 그쵸, 단일 초고속 규모 충전에서는 중에서는 제일 많죠. 가장 많은. 그래서 저는 딴 거는 모르겠고 호환은 어떻게 해요? 호환성이 일단 그게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호환이 되는가? 안 데스티네이션 되죠. 차저는 일단 SM3Z랑 호환이 되거든요. 네. AC33이기 때문에 이건 호환이 되는데 슈퍼차저는 단독 규격이니까 그렇죠. 이게 또 별도의 젠더가 필요한 거죠. 지금 국내 표준 규격이 DC 콤보잖아요. 네. 위에 동그란 거랑 밑에 이렇게 있는 거. 그쵸. 근데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 3에 DC 콤보 규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슈퍼차저를 보면은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DC 콤보 커넥터가 두 하나, 종류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거 하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주면 좀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잖아요. 네. 호환을 일단 이거를 다른 회사들을 충전하기 위해 어, 자기네 회사가 만든 슈퍼차저에 모두 다 선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 그렇게 해줄까요? 근데 커넥터가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전 속도도 잘 나올지 과연 약간 좀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 전용 충전기니까 테슬라에 최적화된 프로토콜이겠죠. 이걸 포르쉐에 물리던 현대차에 물리던 제속도가 나올까 약간 전 이것도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잘 알 수는 없지만. 테슬라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나 결제 시스템도 사실은 그 충전기 안에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나 그런 것까지 오픈을 해야 될 텐데 다른 차에서 하려면 그렇죠. 네, 네. 다른 카드 브랜드에서- 단말기를 달지 않으려면은 네, 다른 브랜드에서 이걸 오픈해 줄까? 아, 그러네요. 또 이거 알면 할수록 그냥 막 지른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네,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일론 머스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열어줄게요 한 게 아니라 각국의 요청이 있어서 열어준 겁니다. 있어서 열어준다? 네, 반대로 된 거죠. 해달라 네, 왜냐면은 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독자적인 규격을 갖춘 고속 충전 중에 가장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25,000개 정도 있고 제조사가 만든 충전소 중 네. 제일 많죠. 진짜. 제일 많고 그게 많으니까 그거를 다른 전기차들을 활용하면은 전기차 구매 요인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유럽 국가들의 요구가 있어서 얘네가 열어준 거지. 우리 거 쓰세요라고 이제 테슬라가 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네. 애플이 예전에 쓰던 라이트닝 케이블 지금도 쓰고 있죠. 지금도 쓰고 있죠. 라이트닝 케이블이 너무 떠오르는 거야. 이게 아, 뭐 남들은 다 5핀 네. 그러다가 C타입으로 C타입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애플은 한참 뒤에 C타입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충전 호환이 안 됐잖아.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그거 그냥 딱 떠오르면서 단순히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라는 게 테슬라 슈퍼차저는 뭐 결제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까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호환한다는 거지? 라는 거 하고 요금 문제하고 뭐 그러니까 차를 산 분, 네. 차를 사지 않은 고객들 분명히 요금차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요금은 어떻게 협상을 할까?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내 한정 문제도 있는데 지금 슈퍼차저들이 다 고속도로 밖에 있어요. 아, 그러네. 그것도 불편함이 네.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충전을 하고 싶으면 나가야 돼. 슈퍼차저 충전하고 싶으면 무조건 일단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죠. 테슬라 하나 더 다루자면 미국에서 이 월 뭐 22만 원, 23만 원에 이 반자율주행 기술 뭐 물론 테슬라에서는 말하기를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 자동 주행은 아니잖아요. 보조 그렇죠. 시스템이죠. 네, 보조 시스템. 이 정확한 명칭을 저희가 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반자율 주행이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ADAS, 그러니까 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테슬라의 FSD 기능을 가지고 이거는 명칭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NHTSA나 이런 데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쓰지 마라. 혹은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경고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베타, 일종의 베타 서비스죠. 베타죠. 네. 베타 서비스를 구독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그냥 하면 얼마죠? 풀로 사면? 943,000원? 900만 원 좀 넘는. 한국에서 904만 3천 원이고 미국에서 $10,000입니다. $10,000. 한국이 좀 싸네요? 좀 쌉니다. 왠지 모르겠네요. 국내에서도 구독을 할지는 모르죠. 아직 모릅니다. 테슬라가 미디어랑 소통에 굉장히 안 하려고 해서 어렵지. 예, 전화 안 받고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이런 게 많아서 이게 미국에서 $199. 네. 그리고 이제 오토파일럿이 있는 경우에는 $99. 그리고 그냥 장착할 경우 $10,000인데 이것까지 구독을 해야 되나 싶긴 해요 저는. 저도 약간 네. 저는 일단은 이 서비스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900만 원을 물론 차후에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후에 그러니까 차를 산 뒤에 출고받은 이후에 얘도 이거를 구매할 수 있긴 하지만 만약에 본인의 운전 습관이나 환경에서 이거를 했는데 막상 안 쓰게 돼. 이거 모르잖아요. 뭐 정말 잘 쓸 수도 있지만 나는 안 쓰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한두 달 써봐. 구독으로. 한두 달 구독해보고 한두 달 짧은 기간. 한두 달 구독해보고 이게 안 쓰게 별로네? 되네? 그러면은 끊어버리면은 아끼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괜찮다. 근데 이게 건종 기자가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저희가 요즘 보험들 자동차 보험 가입하다 보면은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 들어가 있으면 보험료 좀 할인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월 단위로 구독을 해서 이용되는 거라면은 저희가 통상 보험은 1년 단위로 끊는데 이걸 월 구독 단위로 내가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끊어버리면 이게 할인율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데 그거는 그건 다 이미 기본 기능입니다. 기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이라서 기본이라서 그거는 FSD는 차선 변경해주고 뭐 이런 더 업그레이드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네. 보험사가 요구하는 거는 이미 오토파일럿 단계에서 중국 제동이나 이런 건 기본이라서요. 반대로 더 깎아줄지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근데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깎아드립니다.
뭐 이러면 괜찮을 것 같긴 하고. 그러면은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권정 기자가 말한 거에 공감은 좀 가네요, 확실히. 내가 이거를 자율주행을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상황에서,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두 달 써보고 이게 안 하는 건 이 부분은 분명히 장점인 것 같고. 왜냐면 이미 오토파일럿도 그 현대 HDA급으로 작동을 잘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를 적인 기능이 더해지는 거라서 그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쓸 수 있을까? 제 900만 원,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써가면서 이거를 체험판으로 살 수 있다. 이거는 이런 단편적인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좋은 점이에요. 저는 뭐 오토파일럿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너무 지르지 않나. 지른다. 과감하게 데이터를 베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자체를 수집해서 자기들이 업데이트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고 인명사고랑 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이러한 기능들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완성이 된 상황에서 뿌려야지. 제공을 하고 진짜 뭐 우리가 요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일반 해외에서 나름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국가들의 시민들의 의식을 좀 느꼈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막 마스크 안 쓰고 막 그런 걸 느끼면서 이 풀셀프 드라이빙이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일단 의심부터 해. 그렇죠. 야, 완전 자율주행? 아이씨, 아닌 것 같은데 의심부터 하는데 해외에서는 되게 의심 없이 좀 받아들이는 과장 광고에 대한 뭐 징벌이 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NHTS의 경고 문구가 된게 좀 공감이 갔던 게 진짜 위험하다. 풀셀프 드라이빙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게 더욱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도 빼려고 하고 그쵸. 뭐 카메라로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 기술적으로 선진적인 건 있겠지만 진짜 만에 하나 그냥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이기 때문에 그 인명사고는 크게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조금 부정적인 거에 더 가깝습니다. 그냥 이 자율주행 구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권정 기자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이 할 수 있는 누구나 이제 가볍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많은 테슬라 고객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뭐 기술적 완성도를 떠나서 약간 부정적인 저는 그렇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아니 내가 테슬라 이야기 조금만 뭐라고 하면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테슬라 주주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근데 요즘 주주분들이 많이 떠나셨다 하더라고. 많이 떨어졌죠? 서학개미 분들이 테슬라를 떠나서 다른 데로 많이 갔다 하시더라고. 요즘 저는 이상하게 일론 머스크 사진만 보면 되게 웃겨서 웃긴 사진을 써요 좀 요새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웃긴 사진을 쓰는 것도 있고 요즘 그 짤로도 딥페이크로도 많이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제가 그걸 엄청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도지코인 전에 제가 테슬라를 좀 비판했을 때는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도지코인 사태 이후로 테슬라에 대해서 좀 약간 뭐 부정적인 혹은 뭐 약간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 별로 그렇게까지 반응을 안 보이시더라고요. 확실히 이미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의 이미지. 오너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테슬라의 두 가지 기사, 슈퍼차저 개방 그리고 월 구독 자율주행 서비스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네.